오늘은 소자본으로도 월 4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는 빵과 커피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은 브랜드를 창출 또는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하고 어디에 매장을 열면 좋고, 그리고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이고 진짜 필요한 이야기만 준비해봤습니다. 제1부 왜 빵과 커피인가? 도너츠보다 빵이 10배 이상의 대중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과 커피라는 브랜드가 나온 곳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주변에 파리바게뜨라든가 뚜레쥬르, 그리고 대형 베이커리 매장은 있지만요, 여기에서 빵을 떼내고 커피를 믹스한다고 하면 대단한 브랜드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하나 사 먹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일 사 먹는 게 무엇일까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커피 한 잔, 그리고 점심 뒤에 앙버터빵, 저녁에 식사 대용 식빵, 바로 빵과 커피입니다. 이건 사치제가 아니라 일반 소비재이죠. 창업자 입장에서도 계절적인 영향은 적고 회전율을 먹고 창업 비용은 낮고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죠. 제2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빵과 커피 이야기는 소형 매장 그리고 고정 메뉴 회전 중심의 운영입니다. 매장 크기는 8평에서 10평 정도 남짓하고요. 운영 인원은 파트타이머 포함해서 2명 또는 1.5명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메뉴 구성은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구성을 변동시키면서 빵은 식사빵, 디저트빵, 계절빵 등 10종 내외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커피는 아메리카노와 라떼, 계절 음료 등 3종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주 팔리는 걸 매일 안정적으로 팔자라는 부분입니다. 좀 심플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3부에 대한 벤치마킹 브랜드에 대해서는 백어커피, 핫브레드, 밀도 등을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모델은 그냥 감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성공 브랜드 3곳을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먼저 메가커피나 백어커피, 커피 한 잔에 1,500원입니다. 폐점률 백어커피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0%고요. 시스템 중심이며 저가 전략의 정석이죠. 핫브레드, 지하철 역사 내에 많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에만 36개가 있다라고 2023년도 12월 기준입니다. 1명에서 2명까지 운영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밀도 같은 경우에는 감성 고급 빵집이죠. 고정단골과 브랜딩 파워가 있고요. 빵과 커피 이야기는 새 브랜드의 장점만을 골라 담은 현실형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4부에서는 입지 전략과 고객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입지, 상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지는 고객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핵심으로 잡은 목표 고객은 구성을 해보면은 오피스가 주거지,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학가입니다. 물론 여기에 역세권도 포함되고요. 그럼 총 4개가 되는데요. 먼저 오피스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인근, 아침 회전 중심이고 테이크아웃은 필수죠. 그리고 위치는 오피스가지만 역세권, 출근길의 동선이 되겠습니다. 다세대나 아파트로 구성된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시니어, 학생 중심이며 감성, 그리고 스토리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 민감도가 가장 높은 대학가가 되겠습니다. SNS, 감성 메뉴가 필수고요. 스콘이라든가 앙버터빵 등이 되겠습니다. 5부에서는 수익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실제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 매출액이 50만원일 경우에 1,500만 정도가 나옵니다. 월 매출이. 그렇다고 하면 이 중에서 원재료비는 420만원, 인건비 150만원, 임대료가 110만원, 공과금이 50만원, 감가상각과 금융이자가 100만원, 그리고 전기료, 기타 비용이 110만원 정도 잡았을 경우에 수익이 450가량이 됩니다. 하루 평균 매출 53만원이면 월 400에서 500 정도의 수익 구조가 충분히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단체 주문이라는 부분인데, 사무실 단체 주문 전략 부분입니다. 단체 주문도 놓치면 안 되겠죠. 회사의 회의나 교육, 워크숍 때 빵과 커피 간식 세트, 생각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매출 구성에 커피 10잔, 그리고 빵 20개에는 6에서 8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마진율은 40% 이상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오피스 근처라면 명함, 그리고 리플렛 하나는 돌려올 필요도 있습니다. 진짜 매주 들어오는 주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매일 팔리는 제품으로 작게 시작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빵과 커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한 제품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아이템을 프랜차이즈화 한다고 봤을 경우에 어떤 설계가 나올까요? 첫 번째, 프랜차이즈 기본 설계 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빵과 커피 이야기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8평에서 10평의 소형 매장, 1.5명에서 2명이 운영이 가능한 부분, 단순한 고정 메뉴가 구성이 돼야 되고, 초기 투자비는 약 4천에서 5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 등 전체 약 1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창업자가 운영에 몰입하면서도 본사는 운영 시스템만 표준화해도 충분히 확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과 본사의 역할 부분인데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품보다 무엇을 팔아야 되느냐, 시스템을 팔아야 됩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즉, 가맹점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팔 수 있을까를 해결해 줘야 돼요. 세 가지로 보면은 원재료에 대한 공동구매, 본사 직배송 시스템 또는 3점 물류, 세 번째가 포스, 키오스크, 발주에 대한 자동화 부분입니다. 소형 브랜드라고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작을수록에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공급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브랜드에 대한 통일성과 교육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어디서 봐도 비슷해야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판, 유니폼, 인테리어는 매뉴얼로 통일해야 되고, 메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맛을 내줘야 합니다. 교육은 처음에 오픈했을 때 개점 교육은 일주 내외의 실습과 운영 면을 제공한 부분이 있고, 특히 감성 메뉴라도 감성만 믿지 말고 반복 가능해야지만이 브랜드가 쌓입니다. 네 번째, 중장기 확장 전략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프랜차이즈가 다중포화가 되면서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가맹점 중심으로 시작하고 점점 지역 거점 운영자를 육성하는 부분이죠. 본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파트너는 매장 관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상품별 맞춤형 메뉴와 이벤트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구조는 브랜드 확장뿐 아니라 가맹점의 생존율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맹점 모집보다 중요한 게 지속 성장입니다. 양수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폐점이 없는 수익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다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작기 때문에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빵과 커피 이야기는 이건 당신 브랜드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개인 혹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성공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사례를 이야기로 꾸며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